지난 영상에서는 홍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더해서 현재 홍콩의 행정장관인 캐리 람이란 인물에 대한 내용과 예전 2014년에 우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인 홍콩의 선거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홍콩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예전부터 친중 성향으로 알려져 있던 캐리 람은 홍콩의 5대 행정장관으로 최초의 여성 행정장관입니다. 1957년생인 캐리 람은 홍콩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고 홍콩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홍콩에서 계속 자라온 캐리 람은 당연히 홍콩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07년에 영국 통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 퀸스피어 철거를 지휘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얀 셔츠를 입고 철거를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민들 앞에 나서서 퀸스피어의 역사적 가치를 지워버리며 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데요. 2012년 친중국 인사인 렁추닝 행정장관 눈에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실로 여겨지는 정무사 사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캐리 람은 그때부터 친중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13년 정치개혁 TF를 맡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캐리 람을 행정장관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된 우산혁명을 맞이합니다. 우산혁명이란 2014년 홍콩 시민들이 벌인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시위였으나 이후 일반인들도 모두 참가하여 홍콩 전 시민이 참가하는 시위가 되었습니다. 홍콩 정부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살수차 등으로 진압을 해 시민들이 우산을 이용해 막아내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우산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산혁명의 원인은 홍콩의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1997년 일국양제라는 정책하에 중국으로 편입된 홍콩은 독자적인 헌법,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는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장관 선출 방식이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요.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홍콩 시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방식이 아닌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친중 인사가 당선되기 용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야당 세력인 민주파에서 오랫동안 직선제를 요구해왔고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2017년엔 직선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건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1997년 홍콩은 중국령이 되면서 중국의 국가주석이 홍콩의 명목상 최고 수장이지만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설립하인 렁추닝은 4대 홍콩 행정장관이지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면서 홍콩 시민들로부터 꼭두각시 수반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홍콩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졌는데요. 2014년에 렁추닝 행정장관이 야당과 홍콩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직선제 선거제도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내걸었던 조건을 보면 후보들이 중국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조건을 갖고 나온 것인데요. 선거인단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친중 후보자 2~3명만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2~3명 중에 1명을 직접 시민들이 뽑는 조삼모사격 정책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요. 한마디로 홍콩 시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보다 중국 중앙정부의 힘이 실린 후보가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말로만 직선제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더더욱 중국 입맛에 맞게 통제당하게 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의 자유까지 보장해달라면서 시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 우산혁명이 발생한 계기인데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홍콩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행정장관을 뽑겠다는 진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홍콩 중심지인 센트럴 지역으로 최대 50만 명이 나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쏟아냈는데요.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캐리 람의 입장에서는 우산혁명이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더 뚜렷하게 해줄 기회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혁명 지도부와 맞짱 토론을 벌이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는데요. 몇천 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전형적인 싸움꾼 기질의 캐리 람을 사람들은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캐리 람을 차기 행정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내친김에 캐리 람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입후보했고 당시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캐리람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당시 캐리람의 당선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동시에 홍콩인들에게는 예전 렁추닝 장관과 마찬가지로 중국 중앙정부의 대변자로 각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당과 홍콩 시민들이 가짜 직선제는 필요 없다고 외치면서 끝내 이 제안은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2014년 우산혁명을 사실상 이끌었던 조슈아 웡이 최근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방패소녀라 불리며 시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람카로라는 여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들을 포함하여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법안이 철회되고 폭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이 석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 정부와 홍콩 시민들의 대립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슈아 웡과 람카로가 법안 철회를 이끌고 나아가 홍콩 선거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